김민하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첫 번째 항목. 이제 이재용 차례입니다. 그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이재용 부회장까지 가고 있어요.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어제 김태한 대표하고 삼성전자 부사장 2명의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요. 검찰은 또 이 삼성 핵심부들이 삭제하도록 한 컴퓨터 파일 가운데 이재용 부회장으로 추정되는 인물과의 통화 기록을 또 복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검찰 수사가 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가까워지고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 통화 내용 기록 어디에 있었다는 거죠? 검찰은 지난달 29일에 구속된 삼성 바이오에피스의 상무 양모 씨의 컴퓨터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회장 통화 결과라는 제목의 폴더가 삭제된 정황을 확인을 했는데요. 검찰은 여기에 이재용 부회장과의 통화 녹음 내용을 따로 기록한 파일이 있었다고 본 것이었는데 이걸 이제 복원하는 데 성공했다는 겁니다. 그랬어요. 그 통화 내용이 뭡니까? 지금 검찰이 수사 중인 사안이다 뭐 이렇게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언론이 취재한 내용을 보면은 이 파일에는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 바이오에피스 임원하고 통화를 하면서 뭐 현안들을 보고받고 또 지시를 내린 이런 정황들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또 이 폴더 안에는 바이오젠사 제안 관련 대응 방안 부회장 보고 이런 제목의 폴더가 따로 있다는데요. 이 바이오젠이라는 데는 바이오에피스를 공동 설립하고 콜옵션을 보유했던 미국 회사죠. 근데 그 통화 내용 파일을 삭제했다는 거는 이게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다라고 추론해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이 금융 제재를 받게 된 핵심 이유 중 하나가 바이오젠이 갖고 있던 삼성 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콜옵션을 2014년까지 공시를 안 했다. 이것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검찰은 이 파일을 통해서 이 콜옵션 공시 누락 사실을 이재용 부회장이 사전에 알고 있었거나 또는 이 과정에 관여한 사실 등이 드러날 것을 우려해서 이제 삭제를 한 게 아닌가 의심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또 이와 별도로 그 삼성 측이 유령 회사를 동원해서 제일모직 가치를 부풀렸다. 이런 의혹도 제기가 됐다면서요? 오늘 한겨레가 회계법인 딜로이트 한진하고 삼성 KPMG가 2015년에 작성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비율 검토 보고서의 내용을 보도를 했는데요. 네. 이 보고서를 보면 제일모직의 바이오 사업부라는 곳의 영업 가치가 거의 3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평가가 돼 있다고 합니다. 예. 문제는 이 바이오 사업부라는 게 뭘 하는 회사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에버랜드가 보유한 동식물을 바이오 소재와 헬스케어에 활용한다. 이 정도 내용 외에는 확인되는 게 없다라는 거죠. 에버랜드가 보유한 동물과 식물을 바이오 소재와 헬스케어에 활용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활용해서 무슨 상품을 어떻게 만든다 이런 것도 없고. 그렇습니다. 한겨레는 합병 당시는 물론 지금까지도 이게 실체가 없는 유령 사업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삼성에 이게 뭐냐라고 물어봤는데 이것도 이제 수사 중이라 답변이 부적절하다 이런 답이 왔다고 합니다. 결국 삼성 측이 제일모직의 가치를 부풀리기 위한 맞춤형 보고서를 만들어달라 이렇게 회계법인들에게 요구한 결과 이렇게 가치가 산정된 거 아니냐라는 의혹이 제기가 되고 있는 건데요. 회계법인들이 기업 가치를 성실하게 평가한 게 아니라 삼성이 준 숫자를 끼워 넣는 방식으로 보고서를 만든 게 아니냐 이 얘기입니다. 에버랜드에 동물원도 있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넓은 땅에 꽃나무 많이 심고 동물원 있고 그러면 바이오 사업부가 생기는군요. 이 삼성이 그렇게 설명을 하고 해야 되겠는데 그것마저도 사실 지금 잘 설명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부터 시작해서 뭐 이 제일모직 바이오 사업부까지 다 합해서 제일모직 가치를 높게 쳐가지고 이재용 부회장 경영권 승계를 유리하게 한다.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핵심이고 그렇습니다. 좀 있으면 이재용 부회장 수사받게 될 것 같다. 이 말이군요. 그럴 분위기입니다. 시사회기 두 번째 항목은요. 화웨이는 제2의 사드입니다. 왜요? 왜 제2의 사드라고 해요? 이 미 국무부가 한국 외교부의 여러 채널을 통해서 이 중국 최대의 통신 장비 생산업체인 화웨이의 거래 제안에 동참해달라 이렇게 요청했다는 보도가 지금 나왔는데요. 우리 입장에서는 미국 요구를 받아들일 경우에 중국의 어떤 보복을 초래할 수가 있다 이런 걱정을 안게 됐는데 그렇다고 또 미국 요구를 거부할 수도 없으니까 지금 사드와 똑같은 거 아니냐 이런 평가들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미중 사이에 끼었다? 그렇습니다. 그래도 사드는 무기고 이건 기업이잖아요. 그렇죠. 이 사드 배치의 경우에는 군사안보와 직접적 관련이 있었던 사안이기 때문에 미국, 중국 양쪽으로부터 우리가 더 강한 압력을 받게 된 게 또 사실입니다. 화웨이의 경우에는 미국이 뭐 안보 개념으로 접근하고 있기는 한데 기본적으로는 이제 시장 질서의 문제라고 봐야 되겠죠. 하지만 지금 미중 무역 전쟁이라는 특수한 상황이 작용을 하고 있어서 우리 기업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인 것은 또 분명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미국의 태도는 지금 아주 강경하죠? 현지 시각 22일에 미국 상원에서 5G 통신망의 중국 통신장비 업체 화웨이와 ZTE 장비 및 서비스 사용을 금지하는 초당적 법안이 지금 발의가 될 정도로 강경한 분위기인데요. 이런 미국의 어떤 태도 때문에 유럽연합과 영국 등도 화웨이 장비는 다 배제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이 영국의 세계적 반도체 설계업체인 ARM도 화웨이하고는 사업 중단을 고려하는 그런 상황이라는데요. 그래서 화웨이는 중국의 어떤 1대1로의 영향권 아래에 있는 동남아 지역에서 지금 활로를 찾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태국,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등의 주요 통신사들이 지금 화웨이하고 협력을 하는 그런 분위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은 한국도 역할을 해라. 화웨이에 대해서 그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처럼 일본의 경우도 이런 압력으로부터 자유롭지 않기 때문에 현재 이동통신사들이 화웨이의 스마트폰 발매를 무기한 연기한 상태이고요. 또 일본의 전자제품 제조사인 파나소닉도 지금 화웨이와의 거래를 중단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파나소닉은 미국 기업들로부터 조달받은 부품과 기술을 활용해서 새로운 부품이나 소프트웨어를 만든 다음에 화웨이에 공급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문제가 되면은 자기들이 만든 상품이 미국 정부의 판매 금지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래서 기업들이 저절로 움직인다. 물론 정부 영향력도 있겠지만 그렇습니다. 네. 우리 기업들은 어떤 입장이에요? 일단 서울 및 수도권 북부, 강원 지역 등에서 화웨이 장비로 5G 기지국을 구축하고 있는 LG U+, 여기가 이제 문제인데요. 일단은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라는 정도의 입장을 지금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일본의 이제 니혼 게이자이 신문의 경우에는 KT가 지난해 10월 발매한 화웨이의 스마트폰 재고가 소진이 되면 더 이상 화웨이의 제품 판매는 중단한다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도 보도를 했는데요. KT는 오늘 이에 대해서 이렇게 검토한 적은 없다라고 밝힌 상황입니다. 우리 기업은 아직까지는 눈치 보고 있네요. 그런 상황인 거죠. 아이고 복잡합니다.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일만 안 벌어졌으면 좋겠는데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김민아 기자였어요.